어떤 사람들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가는 당신의 행복과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겉으론 친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삶을 어둡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유형인지 알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멀리해야 할 사람들의 특징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며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당신의 삶이 더 밝고 평온해질 기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모든 상황에서 문제점만을 발견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불평과 비판을 쏟아냅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삶의 경험이 쌓일수록 긍정적인 에너지와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는 우리에게 이러한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큰 스트레스와 피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면 결국 그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며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태도와 사고방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를 강조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나 불만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타인의 삶과 환경에 대한 비판을 일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성취에 대해 기뻐하기보다는 질투하거나 그 안에서 단점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너는 잘했지만 사실 저건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야와 같은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의 성과를 축하하기보다는 깎아내리려 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자존감과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부정적인 말은 우리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삶의 무게와 도전 과제를 이미 충분히 겪었으며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대신 회복시키는 관계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삶의 소소한 기쁨을 발견하거나 힘든 상황에서 희망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말과 태도는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스며들어 우리의 사고방식을 더 어둡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에너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심리적 피로와 신체적 질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관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러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으며 그들 역시 자신의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바꾸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에너지는 유한하며 그것을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계에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정하거나 거리감을 두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냉담하게 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되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긍정적인 태도와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더 많은 안정과 긍정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우리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정리하거나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 환경이자 만나는 사람들의 합이다라는 짐 론의 말처럼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선택하는 것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삶의 안정감과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평온한 일상과 행복한 인간관계를 크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서 자신만을 우선시하며 타인의 감정이나 필요를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우정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지 일방적이지 않다고 말하며 균형 잡힌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이 균형을 깨뜨리며 우리를 피로감과 스트레스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대화에서도 자신만을 중심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려 할 때, 그들은 이를 끊고 자신이 겪었던 비슷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거나 주제를 자신의 관심사로 돌리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를 소외감과 좌절감에 빠지게 하며 관계에서 정서적인 단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종종 우리가 자신의 경계와 한계를 지키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요구가 거절되었을 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노년기에 더 많은 평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관계는 우리의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무조건 배척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종종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가 이들에게 우리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경계를 설정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반복적으로 실패하거나 그들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관계를 재평가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정서적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관계는 우리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삶과 행복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에서 균형과 상호 존중이 이루어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진정한 우정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재정비하고 더 긍정적이고 균형 잡힌 관계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데 있어 중요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는 수가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의 에너지를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 투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 번째 유형, 끊임없이 남을 험담하는 사람. 끊임없이 남을 험담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피해야 할 가장 위험한 관계 중 하나입니다. 험담은 단순히 누군가를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 불신과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독과 같은 행동입니다. 소크라테스는 험담은 작은 불씨처럼 관계를 태워 없앤다고 말하며 험담이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얼마나 쉽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경고했습니다. 험담을 일삼는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의 인간관계 역시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험담을 즐기는 사람들은 타인의 사생활이나 단점을 과장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로 꾸며내면서 마치 자신이 도덕적 우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들은 종종 자신의 험담이 대화의 주된 화제가 되도록 만들며 다른 사람의 관심과 동의를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관계에서 불편함과 긴장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험담의 대상이 언제든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험담을 자주 듣다 보면 우리는 그들의 비판과 부정적인 시각에 동조하게 되거나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험담을 일삼는 사람들은 종종 불안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험담함으로써 자신의 부족함이나 결핍을 감추려고 하며
타인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자신을 상대적으로 우위에 두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성공에 대해 그건 운이 좋았던 거야 라며 험담을 늘어놓을 때 그들의 내면에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질투와 불안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험담을 듣는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타인의 장점을 바라보는 능력을 무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험담은 단순히 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험담을 자주 듣고 반복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쌓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신뢰와 안정감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험담은 이러한 관계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험담을 반복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도 험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불편함 속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험담하는 사람을 무조건 배척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이 타인에 대한 관심 부족이나 내면의 불안에서 비롯되었음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대화로 이끌어가려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반복적으로 실패하거나 그들이 여전히 험담을 지속한다면 관계를 재평가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우리의 에너지는 유한해지며 그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험담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거나 거리를 둠으로써 우리는 더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계에 우리의 시간과 감정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신중히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험담은 작은 불씨로 시작해 관계를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험담을 일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평온과 긍정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험담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에서 벗어나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선택해보세요. 이는 우리의 삶을 더 밝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유형, 항상 경쟁하려는 사람. 항상 경쟁하려는 사람과의 관계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피로감을 더 크게 느끼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친구나 가족조차도 경쟁 상대로 바라보며 관계의 본질을 협력이나 지지보다는 승패의 문제로 여깁니다.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는 승패를 가르는 게임이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며 관계의 핵심은 경쟁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지원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경쟁하려는 사람들은 이러한 가치를 깨닫지 못한 채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자신의 우위를 과시하려는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경쟁을 즐기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서 자신이 더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이들은 대화를 나눌 때조차 자신의 성과나 경험을 상대방과 비교하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깎아내리거나 자신이 더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자신의 여행 이야기를 나누면 그들은 나는 더 멋진 곳에 다녀왔어라며 대화를 자신의 성과로 전환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좌절감과 피로감을 안겨주며 관계의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항상 경쟁하려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순히 피곤함을 넘어 신뢰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들은 친구나 동료로서 지지보다는 평가자의 위치에 서려고 하며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약점이나 어려움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자신의 고민이나 도전을 공유하려 할 때 그들은 이를 위로하거나 도와주기보다는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할 기회로 삼으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정서적으로 안전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의 깊이가 얕아지고 소통이 단절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항상 경쟁하려는 태도는 대개 내면의 불안과 자신감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구에 사로잡혀 있으며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지 않으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그들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친구나 동료로부터의 진정한 지지와 관계의 따뜻함을 경험하기보다는 자신이
항상 경쟁 상태에 놓여 있다는 불안감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경쟁 중심의 관계는 우리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우리는 더 많은 평화와 안정, 그리고 진정한 소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경쟁하려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삶의 중요한 순간에서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성취와 성장을 축하받고 서로를 격려하는 관계를 원하지만 경쟁 중심의 관계는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항상 경쟁하려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우리의 성과를 평가하려 할 때 우리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자신만의 공간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태도가 우리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들의 평가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쟁을 즐기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의 질은 더욱 중요해지며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데일 카네기의 말처럼 인간관계는 승패를 가르는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관계를 통해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항상 경쟁하려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에너지를 진정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에 투자해 보세요. 이는 우리의 삶을 더 밝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5번째 유형, 신뢰를 깨트리는 사람.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뢰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습니다. 우리의 삶이 안정과 평온을 추구하는 단계에 이르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그러나 신뢰를 깨트리는 사람과의 관계는 이러한 평온을 크게 위협하며 우리에게 지속적인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신뢰는 시간이 쌓아주는 벽이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진다고 말하며 신뢰를 잃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신뢰를 깨트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를 심리적으로 소모시키고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신뢰를 깨트리는 사람들은 약속을 쉽게 어기거나 우리의 비밀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처음에는 사소한 실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관계에서 불안을 초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그들에게 털어놓았을 때 그들이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린다면 우리는 다시는 그들에게 마음을 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 우리는 관계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없으며 결국 관계를 단절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뢰를 깨트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자존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의 행동은 종종 우리가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믿었던 걸까? 라는 생각은 우리를 관계에서 더욱 위축되게 만들며 타인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더 많은 안전과 신뢰를 필요로 하지만 신뢰를 깨트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더 큰 감정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신뢰를 깨트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가까운 가족이나 오랜 친구일 수 있으며 우리가 쉽게 단절할 수 없는 관계에 속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계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에게 더 이상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거나 그들의 행동이 우리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의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며 동시에 우리의 심리적 안정감을 지키기 위한 방어선이 될 수 있습니다. 신뢰를 깨트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들과의 관계를 재평가하고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는 것은 우리의 행복과 평온을 유지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말처럼 신뢰는 오랜 시간 동안 쌓아 올려야 하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정되게 만들기 위해 신뢰를 깨트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신중히 다루고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에 우리의 에너지를 투자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는 우리의 삶에 더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비밀을 지켜주며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일상에 안정감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반면 신뢰를 반복적으로 깨트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정서적 에너지를 소모하며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에너지를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투자해 보세요. 이를 통해 더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나이와 상관없이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수보다 질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평온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관계를 멀리해야 할지에 대한 선택은 필수적입니다. 부정적인 태도나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은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이가 들어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줍니다. 영상에서 살펴본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우리가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신중히 다뤄야 할 관계들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은 때로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은 자신의 행복과 평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더 나은 관계를 선택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해 보세요. 당신의 삶은 더욱 밝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